22대 총선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여야는 각각 청계광장과 용산에 마지막 유세 장소를 정했는데요. 여야 취재하는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총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김경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4년 새 국회의원 300명을 결정하는 22대 총선, 내일 새벽 6시부터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오늘 늦은 시각까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고 더 설득하기 위해서 막판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인데요. 오늘의 첫 주제, 유세 관련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키워드 청계광장 대 용산역 광장으로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이 거대 양당의 각각 마무리 유세 장소를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거대 양당 모두 마지막 총력 유세 일정을 잡고 막판 호소전에 나섭니다. 막판 유세 장소 선정도 그냥 한 게 아닌데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여당은 청계광장에서 진행을 하죠? 네, 맞습니다. 자,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녁 8시 20분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진행합니다. 이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 등도 함께하는데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이 서울과 수도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했다. 이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이 민주당의 선거전 마무리도 볼 텐데요. 자, 용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녁 7시에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선거운동 시작 날에도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었는데 같은 곳입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 오늘 막바지 유세전도 숨가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 일정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면서 막판 유세 지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봉에서 시작해서 동대문과 중성동, 광진, 강동,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용산 등 모두 14곳을 훑는데요. 이 승부처 한강벨트는 물론 상대적 야권 강세 지역 역시 포함이 됐습니다. 최근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 골든크로스 등 이 지지세가 오름세를 보인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일정도 보겠습니다. 이 총선 전날인 오늘인데 재판 일정이 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반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요. 법원 앞에서 10시 15분쯤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총선 전날인데도 재판부가 특혜라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뤄주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에 용산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유세에 참여를 했다가 원희룡 후보와 맞붙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유세 빈자리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과 경남, 부산 등으로 지원 유세를 가면서 메울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음담패설 옹호 대 7대 막장 후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선거전 막판까지 여야 서로 향한 이 날선 비판 또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를 이 범죄자 연대로 규정하고 심판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민주당 일부 후보의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관련 옹호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김 후보의 생각과 말이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김 후보 사퇴의 요구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결국 동조였다며 이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그 이화여대 동문 10여 명이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친일 반여성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이 회견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이 미군 장교에 성상납을 했다라는 주장을 옹호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은 1시간쯤 뒤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등 이른바 이 후보 논란보다는 현재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경위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불필요한 그 여당의 공세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관련해서 7대 막장 후보라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역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박덕흠, 성일종, 박대출 후보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과거 발언이나 비위 의혹 등을 고리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SNS에 동작, 용산, 서초, 강남 등 서울 11곳 지역을 격전지로 꼽으면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7대 막장 후보 공세 등의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세 이동 중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이 해당 지역 7곳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초접전지로 분류한 점을 들어서 이 박빙 또는 열세 지역에 대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서울 지역 11개 지역구 초박빙 지역 이것 역시 이 투표 독려를 위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의석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대신에 이 특정 지역구를 콕 집어서 이 표심 결집을 주문해서 판세를 바꿔보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특히 실제 접전지가 아닌 곳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분석과 달리 또 김준혁, 양문석 후보 등 이 관련 논란이 이 접전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이 마지막 씨앗만큼은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제3지대 정당에서 최근 막판 지지를 호소하면서 나온 발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총선이 거야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로 흐르면서 이 기득권 타파나 대안 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제3지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전국 초반에는 화제를 모았던 빅텐트 구축도 무의로 돌아갔고 그러면서 심상정, 이낙연, 이준석 이런 각 당의 간판급 인사 살리기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득표율을 채워서 이 원내 입성하기 위한 막판 읍소 전략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녹색정의당 상황부터 볼까요? 네, 녹색정의당은 그동안 기대만큼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석이 주어지면 정권 심판과 개혁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후 문제 등으로 공약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는 젊은 층이 많은 서울 홍대를 찾아서 2030 세대 표심을 겨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늘 마지막 유세를 경기도 부천에서 진행합니다. 현역 5선 의원인 서른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새로운 미래는 사법 리스크 없이 정권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꾸려면 최소 5석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 세력의 작은 가능성 또 마지막 씨앗만큼은 남겨달라면서 광주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면서 여당과 1대1 구도가 형성된 세종갑 김종민 후보의 성적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개혁신당은 이 경기 화성을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의 생존 여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선거전의 초반보다는 지금 차이를 많이 좁혔다는 당 안팎의 관측 속에 이 무박일 유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도 이 마지막 유세 지점을 화성을로 잡는 등 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인근 이원욱, 양양자 후보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거둘지 이 부분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조국 혁신당은 또 앞서 언급한 저희 새 정당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냈습니다. 이번에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선명성을 내세워서 기존 진보 지지층 표심을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범야권 200석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마지막 유세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광주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촛불혁명 계승과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조국혁신당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